공화국의 반역자 리설아! 즉각 복귀하지 않으면 격추하겠어! 무전기가 찢어지듯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종관을 쥔 손이 그녀의 얼굴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미사일 로크온 경보음. 죽음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예광탄이 조종석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다음은 진짜 쏘갔어! 마지막 경고야!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의 비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지금 돌아가면 총살이야. 바다가 코앞이었습니다. 50m 초저공 비행. 북한에서 그녀만이 가능한 유일한 기술이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추락되어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나는 상황. 뒤에서는 추격기 2대가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10km, 8km, 6km. 목에 있는 그의 군번줄을 움켜쥐며 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적국의 한 남자를 만나러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남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녀는 왜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흥미진진한 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시청자님들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회담장 앞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판문점. 남과 북의 군인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서 있었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북측에서 천천히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고 북한 군복을 입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리설아, 26살. 북한 공군의 천재 조종사였어요. 그녀의 뒤를 보위부원 2명이 바짝 따랐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요. 리설아 중자, 오늘 회담에서 함부로 발언하지 마시오. 보위부원이 낮게 경고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설아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불안한 상황, 자신을 둘러싼 감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회담장 안으로 들어서자 남측 대표단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민우, 33살. 대한민국 공군 F-35 조종사. 당당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죠. 민우는 북측 대표단을 훑어보다가 설아와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간 그의 눈이 살짝 멈췄습니다. 저 여자, 조종사인가? 설아의 가슴에 달린 비행 휘장이 보였거든요. 북한에서 여성 전투기 조종사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자, 회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측 대표가 자료를 꺼냈어요. 오늘은 서해 상공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항공 교신 체계를 논의하겠습니다. 남측 기술 장교가 화면에 항로도를 띄웠어요. 이 방안대로라면 양측 항공기가 NLL 부근에서 조우할 경우 이렇게 교신하고 회피 기동을 하면 됩니다. 설아는 자료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북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요. 회담장이 조용해졌어요. 보위부원이 그녀를 노려봤지만 설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회피 기동 각도에 오류가 있습니다. 서해 상공 특성상 이 고도에서 이 각도로 기동하면 양측 모두 실속 위험이 있어요. 남측 기술 장교가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설아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서해 상공은 계절풍 영향이 커요. 특히 3월부터 5월까지 북서풍이 강하죠. 이 조건에서 제한하신 각도로 회피하면 항력 계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속 경보가 울릴 거예요. 회담장이 술렁였어요. 민우는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죠. 맞잖아. 어떻게 저걸 바로 계산해? 남측 기술 장교도 다시 계산해보고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맞습니다.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설아는 담담하게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고도를 300m 높이고 회피각을 15도 줄이면 안전합니다. 민우는 설아를 바라봤어요. 북한 여군 조종사가 남측 제안의 오류를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게다가 즉석에서 해결책까지. 대단하다.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설아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어요. 회담이 휴식에 들어갔어요. 북측 인원은 한쪽으로, 남측 인원은 반대쪽으로 모였습니다. 설아는 복도로 나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 없었죠. 자유롭게 날고 싶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민우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들고 반대편 창가에 섰어요. 설아와 2미터 정도 거리. 보위부원들이 바라보고 있었지만 민우는 자연스럽게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찾아낸 거죠? 설아는 움찔했어요. 네. 오류. 아까 회담에서. 대단하더군요. 민우가 고개를 살짝 돌려 그녀를 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설아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보인 것뿐이에요. 그게 쉽지 않죠. 계산이 빠르시네요. 10초? 딱 10초의 대화였어요. 보위부원이 다가오자 민우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떴습니다. 설아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그 10초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회담이 마무리됐어요. 양측은 수정된 항공 교신 체계에 합의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시간. 민우와 설아가 가까워졌어요. 공식적인 악수였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설아의 손을 잡는 순간 그는 낮게 말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평범한 인사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걱정과 궁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눈빛을 마주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손을 놓고 돌아서는 순간 설아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걸 봤어요. 그녀의 떨리는 손과 불안한 눈빛을. 북측 차량 안. 설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리 중자, 오늘 왜 함부로 발언했소? 보위부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기술적 오류를 지적한 것뿐입니다. 우리 공화국 조종사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남조선 놈들 앞에서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다니. 조심하시오.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 속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사람 눈빛. 강민우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북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눈빛. 경계도 의심도 없는 그냥 순수한 인정과 관심.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 같으니. 저기야, 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날 밤 오산기지 숙소.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리설아. 그녀의 이름을 회담 명단에서 확인했습니다. 북한 공군의 천재 조종사.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 수석 졸업 후 공군 입대. 최연소 미그 29 조종사. 대단한 사람이야. 민우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불안한 눈빛. 왜 그렇게 떨고 있었을까? 무서운 건가? 아니면 그의 머릿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쳤나? 민우는 베개로 얼굴을 덮었어요. 적국 군인을 왜 자꾸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평양. 설아는 좁은 독신자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강민우.
그녀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담장에서 본 명찰, 당신이 찾아낸 거죠?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 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북에서 설아는 항상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너무 뛰어나서, 아버지가 당 간부라서. 하지만 그 남자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감탄하는 눈빛, 따뜻한 목소리. 바보야. 설아는 스스로를 꾸짖었어요. 남조선 군인이야. 적이라고. 다신 볼 일도 없어. 그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우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남북 군사회담은 총 8차례 진행됐어요. 매번 설아와 민우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표단의 일원으로. 회담장에서 그들은 단 한마디도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보위부원의 감시가 더 삼엄해졌거든요. 하지만 시선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3차 회담. 기술 토론 중 민우가 발언할 때 설아가 그를 바라봤어요. 그가 고개를 돌리자 설아는 재빨리 시선을 내렸죠. 5차 회담. 휴식 시간. 설아가 창가에 서 있을 때 민우가 먼 곳에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설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6차 회담. 악수 시간. 손을 잡는 순간 민우가 아주 작게 말했어요. 잘 지내셨어요? 설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대답했어요. 당신도요. 보위부원의 눈을 피해 나누는 작은 눈빛 교환. 그것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지 않았어요. 점점 더 보고 싶어졌거든요. 6차 회담이 끝난 날, 민우는 오산기지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적국의 군인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녀의 똑똑함에 감탄했고 그녀의 불안한 눈빛이 걱정됐습니다.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느껴져. 민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그녀도 있겠지. 같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갈 수 없는 곳, 만날 수 없는 사람. 민우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같은 밤 평양. 설아는 아버지의 집에 들렀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리처로는 당 간부였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설아야, 요즘 조심해라. 네. 당내에서 바람이 좋지 않다. 나를 노리는 자들이 있어. 설아의 등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라.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불안이 가득한 눈이었죠. 내 능력이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 하늘을 나는 사람은 세장에 갇혀서는 안 되는 법이다. 설아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가거라. 오래 있으면 눈에 띈다. 설아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걸까? 불안한 밤이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문득 강민우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만약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위험해.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쪽 하늘도 북쪽 하늘도 같은 별이었죠. 두 사람은 같은 별을 바라보며 서로를 떠올렸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차 회담이 열리던 날이었어요. 설아는 평소와 달리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갔거든요. 새벽에 보위부원들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파벌 싸움에 연루됐다는 혐의였습니다. 아버지는 끌려가면서 설아에게 눈짓만 보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설아는 회담장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넘기는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 어떻게 되는 거야? 민우는 맞은편에서 그걸 봤어요. 평소와 다른 설아의 모습,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초점 없는 눈. 무슨 일이 있구나. 회담이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설아는 복도로 나가 창가에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보위부원이 저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창밖을 보는 척하며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설아는 움찔했어요.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죠. 고개만 저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으면서 민우는 그녀의 상태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민우가 결심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언젠가 기회가 오면 전해주려고. 민우가 손에서 종이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작은 쪽지. 설아는 그걸 봤습니다. 민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떴어요. 설아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원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설아는 자연스럽게 신발로 쪽지를 덮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숙여 신발끈을 고쳐 매는 척했습니다. 그 순간 쪽지를 손에 쥐었죠.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어요. 우리 중자 회담 재개됩니다. 보위부원이 말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설아는 쪽지를 꼭 쥔 채 회담장으로 돌아갔어요. 회담이 끝날 때까지 설아는 그 쪽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 없었어요. 보위부원의 눈이 항상 따라다녔으니까요. 북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숙소에 도착해서도 설아는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기를. 자정이 넘어서야 설아는 이불 속에서 몰래 쪽지를 펼쳤어요. 암호화된 중국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스카이버드 31만 5163 캄.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하늘에서 만난 사람에게 언제든 연락해도 됩니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이 사람은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지만 연락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외부와 연락하는 건 사형감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조선 군인과. 설아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민우의 따뜻한 눈빛도. 3주가 지났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설아도 감시가 더 심해졌죠. 그러던 중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 출장이었어요. 북한 공군기술교류단의 일원으로 선양에 가게 된 거예요. 설아의 실력이 필요했거든요. 아무리 감시 대상이라도. 선양 도착 이틀째. 설아는 틈을 노렸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보위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 근처에 PC방이 있다는 걸 설아는 미리 파악해뒀습니다. 설아는 화장실 창문으로 빠져나왔어요.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PC방에 들어가 중국어로 말했어요. 1시간이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163메일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새 계정을 만들고 그 주소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늘에서 온 사람에게 나는 새 장에 갇힌 새입니다. 당신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갔어요. 저도 곧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준 종이를 보며 버텼습니다. 답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새 장 속 새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설아는 메일함을 지우고 PC방을 나왔습니다. 다시 뛰어서 호텔로,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왔죠. 15분이었어요. 목숨을 건 15분. 오래 걸렸네요. 보이부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배가 좀 안 좋아서요. 설아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날 밤 민우는 오산기지에서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새 장에 갇힌 새.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느껴졌거든요. 민우는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새에게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회담장에서 본 당신의 눈빛을 똑똑하고 당당했지만 외롭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당신 아버지 일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당신이 무사하길 매일 빌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해요. 기다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온 사람이. 민우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발 무사해라. 6개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설아와 민우는 총 4번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설아가 중국에 출장 갈 때만 가능했어요. 1년에 2~3번 있는 기회. 목숨을 건 연락이었죠. 2번째 이메일에서 설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하늘을 좋아했습니다. 비행기 조종석에 앉으면 세상 모든 게 작아 보였어요. 거기서만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북에서의 비행은 새 장 안에서 날갯짓 하는 것 같아요. 민우는 답장했습니다. 나도 하늘이 좋습니다. 구름 위에 있으면 국경도 전쟁도 없어요. 그냥 파란 하늘뿐이죠. 언젠가 당신도 그런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이메일에서 감정이 깊어졌어요. 설아가 썼습니다. 당신 생각을 많이 해요. 이상하죠? 몇 번 보지도 못했는데. 하지만 당신 눈빛이 자꾸 떠올라요. 따뜻했거든요. 북에서는 아무도 저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민우의 답장.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당신 생각을 합니다. 매일 하늘을 볼 때마다 당신이 같은 하늘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덜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설아가 물었습니다. 언젠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언젠가 함께 날 수 있을 거예요. 믿어요. 4번째 이메일. 설아의 메시지는 절박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갔습니다. 처형될 것 같아요. 저도 곧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감시가 너무 심해졌어요. 이게 마지막 연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좋았어요. 정말로. 민우는 메일을 읽고 손이 떨렸어요.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발 버텨주세요. 민우는 국정원에 연락했어요. 북한 이탈 조종사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고. 물론 개인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녀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해. 설아는 평양 숙소에서 민우의 마지막 답장을 떠올렸어요.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뒤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정말 방법이 있을까?
설아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양의 밤은 언제나 어두웠죠. 민우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이름으로 불러봤어요. 마음속으로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선이 있었습니다. 휴전선. 과연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운명은 또 한 번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설아의 마지막 메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이게 마지막 연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국정원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북한 고위급 탈북 지원. 가능합니까? 담당자가 민우를 뚫어지게 봤어요. 강소령,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그냥 알아두고 싶어서요. 담당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설명해줬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군인은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중국 경유가 가장 현실적이죠. 민우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아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민우는 매일 메일함을 확인했지만 빈 화면뿐이었죠. 무사한 거야? 잡힌 건 아니겠지? 불안한 날들이 계속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메일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온 사람에게 살아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수용소에 계세요. 저도 감시 대상이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다음 달 중국 출장이 있습니다. 단둥이에요. 만날 수 있을까요? 한 번만이라도 당신 얼굴을 보고 싶어요. 새장 속 새가. 민우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만나자고? 단둥에서? 미친 짓이었습니다. 남한 군인이 중국 국경 도시에 가서 북한 군인을 만난다? 발각되면 둘 다 끝이에요. 하지만 민우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가겠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세요. 2024년 10월 15일. 민우는 휴가를 냈어요. 중국 여행이요? 갑자기 동료가 물었습니다. 응, 좀 쉬려고. 상하이 구경도 하고. 거짓말이었죠. 민우는 상하이행 비행기를 탔지만 거기서 다시 단둥행 국내선으로 갈아탔어요. 국정원 담당자에게 몰래 연락했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이 있습니다. 단둥에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해요. 담당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강소령, 뭘 하려는 겁니까? 그냥 믿어주십시오. 담당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안호 거리에 천복여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조선족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시각, 설아는 북한 공군 무기 시찰단의 일원으로 중국에 들어왔어요. 단둥의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보위부원 2명이 같이 왔죠. 24시간 감시. 설아는 일정표를 봤어요.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자유시간. 시내 관광이 허용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밖에 없어. 설아는 민우에게 마지막 메일을 보냈어요. 내일 오후 3시. 천복여관 203호. 15분밖에 없어요. 민우는 메일을 받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만날 수 있어.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민우는 천복여관 203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낡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죠. 민우는 서성거리며 시계를 봤어요. 2시 55분, 2시 58분, 3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못 오는 건가? 들킨 건가? 3시 2분.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3번. 민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설아가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뛰어온 게 분명했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회담장에서 본 이후로 설아 씨, 민우 씨, 말이 필요 없었어요. 민우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설아를 끌어안았어요. 설아도 그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설아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꿈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어요. 민우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진짜 당신이에요? 설아가 민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네, 진짜예요. 왔어요. 당신 보러. 설아가 다시 그를 안았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끌려가고, 저도 언제 잡힐지 모르고, 알아요. 다 알아요. 민우가 그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잘 버텼어요. 정말 잘 버텼어요. 두 사람은 낡은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민우가 물었어요. 15분. 아니, 이제 12분밖에 안 남았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분이면 충분해요. 민우가 웃었어요. 슬픈 미소였지만 당신 얼굴 보고 싶었어요. 매일. 설아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하늘 볼 때마다 당신 생각했어요. 민우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은색 목걸이였습니다. 군번줄이었어요. 이거 뭐예요? 제 군번줄이에요. 조종사들이 항상 목에 걸고 다니죠. 민우가 설아의 목에 걸어줬습니다. 이건 저한테요? 네. 제가 항상 곁에 있다고 생각해요. 힘들 때 이거 만지면 제가 느껴질 거예요. 설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민우 씨, 언젠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당신을 데려올 방법을. 민우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이라도 기다릴게요. 민우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운 건 저예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3시 10분. 가야 해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민우도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꼭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조심해요. 제발. 당신도요. 설아가 문 앞에 섰어요. 돌아봤습니다. 민우 씨, 사랑해요.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설아 씨. 설아가 웃었어요. 눈물 속에서.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민우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뒷모습. 꼭 다시 만나자. 설아는 호텔로 뛰어갔습니다. 군번줄을 5단에 꼭 숨긴 채로. 보이부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냥 근처 구경했어요. 혼자서? 네. 보이부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설아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가슴에서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강민우.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설아는 군번줄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12분이었어요. 1년을 기다려 만난 시간이 고작 12분. 하지만 그 12분이 설아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됐습니다. 민우는 단둥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텅 빈 거리.
차가운 바람, 꼭 데려올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북쪽 하늘도 남쪽 하늘도 같은 별. 두 사람은 같은 별을 보며 서로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연결됐어요.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둥에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어요. 설아는 매일 밤 군번줄을 만지며 잠들었습니다. 5단에 깊이 숨긴 채로.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 모든 게 무너졌어요.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설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리설아 중자. 문 열어. 보이부였어요. 설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재빨리 군번줄을 베개 밑에 숨겼어요. 문을 열자 보이부원 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리설아, 보이부로 동행하라. 무슨 일입니까? 가면 알게 된다. 그들은 설아의 팔을 잡고 끌고 갔어요. 새벽 3시에 평양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이부 청사, 지하 취조실. 설아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혀졌어요. 앞에 보이부 신문관이 앉았습니다. 리설아, 내 아버지 리철호는 반당 반혁명 분자로 처형됐다. 설아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버지가 처형? 어제 새벽이다. 공개 총살. 설아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죠? 3달 전? 끌려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닥쳐. 신문관이 책상을 쳤어요. 내 아버지 죄는 확정됐다. 지금 문제는 너야. 신문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달 중국 출장. 단둥. 10월 16일 오후 3시경. 내가 시찰단에서 이탈한 기록이 있다. 설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건 화장실을. 거짓말. 신문관이 사진을 던졌습니다. CCTV 화면이었어요. 호텔 근처 골목을 뛰어가는 설아의 모습. 어디 갔었나? 그냥 산책을. 15분 동안 산책? 뛰어가면서. 신문관이 비웃었어요. 솔직히 말해라. 남조선 간첩과 접선했지? 아닙니다. 그럼 뭐냐? 15분 동안 어디서 뭘 했어? 설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민우를 지켜야 했거든요. 말 안 해? 좋아. 신문관이 일어섰어요. 고문실로 데려가. 2명의 보이부원이 설아를 끌고 갔습니다. 어두운 방.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 차가운 공기. 마지막으로 묻겠다. 누구 만났나?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보이부원이 설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말해. 모릅니다. 아무도 안 만났어요. 2년이. 주먹이 날아왔어요. 설아의 입술이 터졌습니다. 남조선 놈이지? 그 조종사 놈이지? 설아의 눈이 커졌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담장에서의 눈빛 교환을 누군가 보고했던 거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역시 그놈이구나. 신문관이 비웃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적과 내통하다니. 내 아버지보다 더한 반역자로구나. 설아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를 지켜야 해. 밤새 신문이 계속됐어요. 설아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신문관이 말했어요. 좋다. 증거가 부족하니 일단 여기까지다. 하지만 넌 이미 끝났어. 신문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48시간 후 처형이다. 반역 혐의. 설아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48시간? 아버지 따라가는 거다. 감사하게 생각해라. 설아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방.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빛만 들어왔어요. 48시간. 설아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보던 날 아버지가 했던 말. 내 능력이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 하늘을 나는 사람은 세상에 갇혀서는 안 되는 법이다. 그리고 민우의 얼굴. 언젠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당신을 데려올 방법을. 설아는 가슴을 더듬었어요. 군번줄. 베개 밑에 두고 왔는데 민우 씨.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는데 그때 독방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공군 총참모장이었습니다. 리설아. 설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총참모장 동지. 총참모장은 설아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공화국 최고의 조종사라는 건 나도 안다. 보이부 놈들이 너를 당장 죽이려 하지만 내가 막았다. 설아의 눈이 커졌어요. 일주일 유예를 받아냈다. 일주일? 대신 조건이 있다. 총참모장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임무를 수행해라. 남조선 접경 정찰 비행. 그걸 성공하면 내 죄를 감형해 주겠다고 보이부를 설득했다. 설아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정찰 비행이요? 그래. 내 미그 29로 서해 상공을 정찰하고 돌아와라. 간단한 임무다. 총참모장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물론 내가 돌아온다면 말이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나갔습니다. 설아는 혼자 남겨졌어요. 마지막 비행.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돌아오면 감형? 거짓말이야. 어차피 죽여. 하지만 비행. 하늘. 미그-29.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설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남쪽으로 갈 수 있어.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북한 전투기로 남한 영공에 진입? 격추당할 거예요. 아니면 북한 요격기에 잡히거나. 하지만 어차피 죽는 거였어요. 여기서 총살당하나 하늘에서 죽으나. 설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차라리 하늘에서 죽겠어. 자유롭게. 그리고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성공하면. 설아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민우 씨를 만날 수 있어. 그녀는 결심했어요. 탈출한다. 남쪽으로. 설아는 조선족 협조자를 찾았습니다. 감옥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 예전에 설아가 도와준 적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머니, 부탁이 있어요. 뭔데? 이 메시지를 중국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설아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망설였어요. 위험해. 제발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아주머니는 설아의 눈을 봤습니다. 절박함이 가득한 눈. 알았어. 해볼게. 설아가 쓴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48시간 후 마지막 비행. 세 장을 부숩니다. 군번줄 꼭 쥐고 날아갑니다. 오산에서 기다려주세요. 민우는 오산기지에서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전달된 암호문.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군번줄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설아. 그는 즉시 국정원에 연락했어요. 북한 조종사 망명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산기지 대기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정보가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국정원은 반신반의했지만 민우의 간청에 오산기지에 비상대기 태세를 갖췄습니다. 민우는 기지에서 대기했어요.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와라. 설아는 독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숨겨뒀던 군번줄을 꺼냈어요. 강민우.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민우 씨. 설아는 군번줄을 목에 걸었어요. 꼭 만나러 갈게요. 눈물이 흘렀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요. 자유냐, 죽음이냐. 설아는 군번줄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에서 기다려주세요. 밖에서 새벽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설아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새 장을 부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024년 11월 20일 새벽 5시 설아는 눈을 떴어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봤죠. 오늘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떨림. 설아는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5단에 깊이 숨겨둔 민우 씨. 가고 있어요. 새벽 5시 30분. 보위부원들이 독방 문을 열었어요. 리설아. 출격 준비해라. 설아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순안 공군기지로 이동하는 차 안. 보위부원 2명이 양옆에 앉았습니다. 임무 끝나면 바로 체포다. 알지? 네. 도망칠 생각 마라. 레이더가 다 추적한다.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별이 희미하게 보였죠. 저 하늘 너머에 민우 씨가 있어. 순안 공군기지. 새벽 5시 45분. 활주로에 미그 29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설아의 전투기. 72호기. 설아는 비행복을 입고 경납고로 걸어갔습니다. 보위부원들이 뒤를 따랐죠. 정비사가 다가왔어요. 우리 중자, 기체 점검 완료했습니다. 연료 만충. 수고했어요. 설아는 전투기를 올려다봤습니다. 수백 번 탔던 기체.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익숙한 계기판, 익숙한 냄새. 하지만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헬멧을 쓰기 전 설아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군번줄이 느껴졌어요. 민우 씨, 기다려주세요. 보위부원이 아래에서 외쳤어요. 리중자, 임무 마치면 즉시 귀환이다. 딴 생각 마라. 설아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캐노피가 닫혔어요. 이제 그녀만의 공간. 설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72호기 이륙 준비 완료. 관제탑에서 응답이 왔어요. 72호기 이륙 허가. 고도 3000 유지. 서해 방향 정찰 후 귀환. 72호기 알겠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어요.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200km, 300km, 400km. 그리고 이륙. 바퀴가 땅을 떠나는 순간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안녕. 조선아. 전투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아래로 평양의 불빛이 작아져 갔어요. 새벽 6시. 고도 3000m. 설아는 지시대로 서해 방향으로 비행했습니다.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선회하고 고도를 유지하고 72호기 현재 위치 보고 72호기 서해 상공 진입 이상 없음. 평범한 정찰 비행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설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설아는 계기판을 확인했어요. 연료 충분. 위치 확인. NLL까지 약 80km. 할 수 있어. 그녀는 조종간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급선회. 전투기가 갑자기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최대 속도로. 관제탑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72호기. 항로 이탈. 즉시 복귀하라.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72호기. 응답하라. 무슨 일이냐? 설아는 교신을 끊었습니다. 72호기. 리설아. 즉시 복귀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관제탑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반역자 리설아. 즉각 복귀하지 않으면 격추한다. 설아는 조종간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이 땀으로 젖었어요. 격추? 해봐라. 그녀는 고도를 급격히 낮췄어요. 500m, 300m, 100m. 초저고도 비행. 레이더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다가 바로 아래에 보였어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죠. 72호기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저고도로 내려간 거다. 요격기 출격시켜. 북한 공군기지에서 비상경보가 울렸어요. 미그 29 두 대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설아를 잡기 위해. 설아는 레이더 경보음을 들었어요. 뒤에서 추격기가 오고 있었습니다. 빨라. 그녀는 F터버너를 켰어요. 최대 추력.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가속했습니다. 마하 1.2, 마하 1.5, 마하 1.8. 바다 위를 미사일처럼 날았어요. 뒤에서 무전이 들렸습니다. 리설아, 마지막 경고다. 지금 돌아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설아는 웃었어요. 눈물이 흐르면서. 거짓말. 그녀는 혼잣말로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죽일 거잖아. 추격기와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어요. 10km, 8km, 6km. 경고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예광탄이 설아의 전투기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길. 설아는 급기동을 했어요. 왼쪽으로 롤, 다시 오른쪽으로. 추격기를 따돌리려고. 하지만 상대도 베테랑이었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리설아, 다음은 진짜 쏜다. 미사일 라곤 경보음이 울렸어요. 삐삐삐삐. 설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안 돼. 여기서 끝날 순 없어.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민우 씨가 기다리고 있어. 설아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급강하. 전투기가 거의 수직으로 바다를 향해 떨어졌어요. 중력이 몸을 짓눌렀습니다. 6지, 7지, 8지. 시야가 좁아졌어요. 블랙아웃 직전. 하지만 설아는 버텼습니다. 바다 수면 50m 위에서 기체를 수평으로 당겼어요. 추격기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기동이었거든요. 미쳤어. 전현 미쳤어. 추격기 조종사가 외쳤어요. 설아는 초저고도를 유지한 채 남쪽으로 돌진했습니다. NLL이 눈앞에 있었어요. 조금만 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군번줄이 가슴에서 흔들렸어요. 민우 씨, 가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NLL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해냈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공군 레이더가 그녀를 포착했거든요. 미확인 기체 포착? 북방에서 초저고도 침투. 적기인가? 확인 중. F-35 긴급 출격. 오산기지에서 F-35 두 대가 이륙했어요. 설아의 전투기를 향해. 설아는 한국 공군 주파수로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한민국 공군, 여기는 북한 조종사 리설아입니다. 잡음. 대한민국 공군, 응답해 주세요. 저는 망명 신청합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응답이 왔어요. 미확인 기체,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 신원을 확인하라. 현재 위치에서 속도를 줄이고 대기하라. 설아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는 리설아입니다.
북한 공군 중저 망명을 신청합니다. 오산기지로 가겠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확인됐다. 리설아 중저 F-35 두 대가 호위한다. 지시에 따라 오산기지로 향하라. 설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양옆에 F-35가 나타났습니다. 호위 비행.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조종간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거야? F-35 조종사가 무전을 보냈습니다. 설아 씨, 안전합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 목소리. 설아는 눈을 크게 떴어요. 민우 씨? 네. 저예요. 왔어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설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종석에서 오열했어요. 민우 씨, 민우 씨, 울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F-35 두 대가 설아의 미그 29를 호위하며 오산기지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을 뚫고 날아온 설아. 드디어 자유의 하늘에 도착했습니다. F-35 두 대가 양옆에서 호위하고 있었어요. 설아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은 목소리가 민우 씨, 정말 민우 씨예요? 네, 저예요. 3일 동안 기다렸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메시지 받고 잠도 못 잤어요. 제발 오라고, 제발 무사하라고 빌었어요. 설아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왔어요. 진짜 왔어요. 네, 왔어요. 정말 잘했어요. 민우의 F-35가 설아의 미그 29에 바짝 붙었어요. 조종석이 보일 정도로. 설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가 보였어요. 헬멧 속에서 웃고 있었죠. 설아도 웃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오산기지까지 10분 거리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네. 설아는 조종간을 꽉 쥐었어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북쪽 하늘. 추격기들은 NLL에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오산기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에 수십 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군용 지프. 설아 씨, 착륙 준비하세요. 활주로 27번입니다. 알겠어요. 설아는 착륙 절차를 시작했어요. 랜딩 기어 다운, 플랩 조절, 속도 감속.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번 했던 착륙인데 오늘은 달랐어요. 이게 마지막 비행이야. 북한 조종사로서의.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100m, 50m, 30m.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쿵. 설아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전투기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오전 6시 47분. 오산기지 활주로. 설아는 조종석에 앉은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끝났어. 진짜 끝났어. 캐노피를 열었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기, 자유의 공기. 설아는 가슴에서 군번줄을 꺼냈어요. 꼭 쥐었습니다. 해냈어. 민우 씨. 해냈어. 활주로에는 수백 명의 군인들이 전투기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총을 겨누고 있었죠. 당연했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들어왔으니까. 설아는 천천히 조종석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풀렸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목숨 걸고 날아왔으니까. 사다리를 내려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움직이지 마라. 군인들이 외쳤습니다. 설아는 두 손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는 리설아입니다. 망명 신청합니다. 긴장된 분위기. 총구가 여전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 설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민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비행복을 입은 채로 헬멧도 벗지 않고 비켜, 비켜. 민우가 군인들 사이를 뚫고 왔어요. 설아는 그를 보는 순간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활주로 위에 민우가 달려와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설아 씨, 민우 씨. 설아는 그를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민우가 그녀를 안았어요. 꽉,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설아가 그의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죽을 뻔했어요. 추격기가 쫓아오고 미사일이. 알아요. 다 봤어요. 레이더로. 민우도 눈물이 흘렀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당신 기체가 급강하할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아가 가슴에서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이거, 매일 밤 이것만 보고 버텼어요. 민우가 군번줄을 봤어요. 설아가 꼭 쥐고 있던 당신 목소리 떠올리면서 이것만 잡고 버텼어요. 민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더 꽉 안았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여기까지 와줘서.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꿈 아니죠? 깨면 다시 독방인 거 아니죠? 민우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꿈 아니에요. 진짜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설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당신 못 볼까봐. 죽어서 당신 얼굴 못 볼까봐. 민우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이제 아무도 당신을 못 건드려요. 두 사람은 활주로 위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군인들은 총을 내렸어요. 숙연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어요. 저게 사랑인가? 목숨 걸고 왔네. 진짜. 국정원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강소령, 일단 리설아 씨를 조사실로. 민우가 설아를 부축하며 일어섰어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강소령은 관계자가 저 사람 신원 보증합니다.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책임집니다. 조사 끝날 때까지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요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동하시죠. 민우는 설아의 허리를 감싸고 걸었어요. 설아는 그에게 기댄 채로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였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냥 다리에 힘이. 기대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설아는 민우에게 몸을 맡겼어요.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그 29가 활주로에 서 있었어요.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전투기. 북한에서의 마지막 연결고리. 잘 가. 72호기. 설아가 속삭였어요. 민우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활주로를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 설아는 그 빛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자유의 빛, 사랑의 빛. 그녀의 새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얼마 후 국정원 조사실. 설아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북한 보위부와는 달랐습니다. 물도 주고 밥도 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가 옆에 있었습니다. 강소령, 조사 중에는 나가 계셔야 안 됩니다. 제가 신원 보증인입니다. 옆에 있겠습니다. 민우는 단호했어요. 요원은 한숨을 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리설아 씨, 탈북 동기가 뭡니까? 설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자유요. 자유. 네.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새장 안에서 날갯짓하는 건 진짜 비행이 아니거든요.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습니다. 나만의 협조자가 있었습니까? 설아는 민우를 봤어요. 네. 누구입니까? 강민우 소령입니다. 요원이 민우를 봤어요. 민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도왔습니다. 어떻게 연락했습니까? 민우가 설명했어요. 판문점 회담, 암호화 이메일, 단독 만남. 전부 요원은 한참 동안 기록했습니다. 강소령,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국 군인과 사적 접촉은 알고 있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공군의 엄청난 자산이 될 겁니다. 북한 최고의 조종사예요. 요원이 설아를 봤어요. 미그 29 조종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7년입니다. 비행시간 2800시간.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 수석 졸업이라고요? 네. 요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설아의 가치를 인식한 거죠. 조사는 2주 동안 계속됐어요. 설아는 국정원 보호시설에서 지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독방과는 달랐어요. 창문도 있고 햇빛도 들어왔죠. 민우는 매일 면회를 왔습니다. 오늘 뭐 먹었어요? 된장찌개요. 맛있었어요. 다행이다. 불편한 거 없어요? 아니요. 그냥 당신 보면 괜찮아요. 설아가 웃었어요.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곧 끝나요. 네. 당신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아버지가 끌려가는 꿈. 보위부 취조실. 추격기의 미사일. 설아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군번줄을 꼭 쥐었어요. 민우 씨가 있어. 괜찮아. 2주 후 조사가 끝났습니다. 리설아 씨,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의 망명을 공식 승인합니다. 설아는 멍하니 요원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오늘부터 자유입니다. 자유.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설아는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민우가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민우 씨, 저 자유예요. 진짜 자유예요. 네.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보호시설을 나서는 날. 설아는 처음으로 서울 거리를 봤어요. 높은 빌딩, 화려한 간판, 수많은 차들. 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민우가 웃었어요. 어때요? 서울은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설아는 거리를 두리번거렸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커피를 마시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민우 씨, 여기선 감시가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당신을 감시 안 해요.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배고프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뭐요? 치킨이요. 한국 오면 치킨 먹어야죠. 설아는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치킨집에서 설아는 태어나서 처음 프라이드 치킨을 먹었습니다. 어때요? 민우가 물었어요. 설아는 대답 대신 한 조각을 더 집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조각. 민우가 웃었어요. 맛있나 보네. 이런 게 있었어요. 설아는 치킨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이상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민우는 이해했어요. 그녀에게 이 평범한 음식이 얼마나 특별한지.
민우는 설아의 정착을 도왔어요. 작은 아파트를 구해줬습니다. 가구도 들여놓고 생필품도 준비했죠. 설아는 빈 아파트에 서서 두리번거렸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네. 당신 집이에요. 감시 카메라는요? 없어요. 도청기는요? 없어요. 여기선 그런 거 없어요. 설아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이게 제 집이라니. 민우가 옆에 앉았어요.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급하지 않아요. 민우 씨. 설아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저 때문에 군에서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민우는 웃었어요. 조금 시끄러웠죠. 근데 괜찮아요.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설아는 또 눈물이 났어요. 요즘은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첫 데이트는 한강이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북에서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설아가 말했어요. 뭐요? 이렇게 손잡고 걷는 거요. 감시 없이 그냥 평범하게. 민우가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해요. 손잡고 걷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영화요? 아, 영화관 안 가봤죠? 다음에 데려갈게요. 설아는 웃었어요. 좋아요. 다 좋아요. 한강 석양을 바라보며 설아가 말했습니다. 민우 씨, 이게 꿈만 같아요. 꿈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너무 행복하면 불안해져요. 이게 사라질까봐. 민우가 그녀를 안았어요. 안 사라져요. 제가 지킬 거예요. 평생? 평생요? 네. 평생. 설아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밤이 되면 악몽은 계속됐어요. 설아는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꿈, 자신이 잡혀가는 꿈, 민우가 사라지는 꿈. 그럴 때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민우 씨, 저 또 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무서워요. 갈까요? 지금 가도 돼요. 늦은 시간인데. 괜찮아요. 기다려요. 민우는 정말로 왔어요. 새벽 3시에 설아의 아파트에서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다 지나간 거예요. 아버지가 꿈에서 자꾸 아버지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당신이 여기 와서 살아있는 거요. 설아는 울었어요. 민우의 품에서 저만 살아서 미안해요.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민우는 날이 밝을 때까지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이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2번 탈북자 전문 상담사와 대화했습니다. 리설아 씨,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천천히 나아질 거예요. 정말요? 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요. 설아는 민우를 떠올렸어요.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 사람 꽉 잡으세요. 설아는 웃었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3개월이 지났어요. 설아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편의점도 가보고, 카페도 가보고, 영화관도 갔어요. 모든 게 신기했어요. 민우 씨, 여기선 아무 음악이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럼요. BTS도요? 당연하죠. 좋아해요? 설아는 부끄럽게 웃었어요. 북에서 몰래 들었어요. 걸리면 큰일 나는데. 민우가 웃었습니다. 여기선 마음껏 들어도 돼요. 설아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었어요. 이게 자유구나. 어느 날 공군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설아 씨, 대한민국 공군 기술 자문위원직을 제안드립니다. 설아는 깜짝 놀랐어요. 저요? 네. 북한 공군 전술과 미그 29 성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설아 씨만큼 적합한 분이 없어요. 설아는 민우를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결정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설아는 생각했어요. 하늘을 다시 날 수 있어? 다시 비행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웃었어요. 물론이죠. 연습기로 시작해서 적응하시면 됩니다. 설아의 눈이 빛났습니다. 할게요. 하고 싶어요. 잘 결정했어요. 당신은 하늘을 나는 사람이니까. 민우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용감했던 거예요. 목숨 걸고 날아온 건 당신이잖아요. 설아는 웃었어요. 우리 둘이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네. 앞으로도 함께해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설아는 더 이상 새장 속 새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그 옆에는 민우가 있었어요. 언제나 6개월이 흘렀어요. 설아는 공군기술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오산기지에 출근했죠. 리 자문위원님, 이 기동 패턴이 맞습니까? 젊은 조종사가 물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각도를 조금 더 줄이면 연료 효율이 좋아져요. 설아는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게 여기서 쓸모가 있었어요. 와,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7년 동안 매일 비행했으니까요. 설아는 웃었어요. 기지복도를 걷는데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점심 먹었어요? 아직이요. 같이 가요. 오늘 부대찌개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식당으로 걸어갔어요. 기지 사람들이 그들을 봤습니다. 저 두 사람 진짜 잘 어울린다. 로맨스 영화 같아. 설아는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민우가 말했어요. 설아 씨, 우리 부모님 뵈러 갈래요? 설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요? 네. 계속 만나고 싶어 하셔요. 당신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설아는 긴장됐어요. 저 탈북자인데 괜찮으실까요?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에요. 걱정 마요. 설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우의 집에 갔어요. 대전의 작은 아파트. 문이 열리자 민우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설아 씨구나. 어머니는 설아를 보자마자 안아줬어요.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 민우한테 다 들었어. 진짜 대단하다. 설아는 당황했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줄 줄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민우 씨가 고생을. 무슨 소리야. 민우가 행복해하잖아. 내 덕분이야. 아버지도 나왔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눈은 따뜻했어요. 어서 와. 밥 먹자.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불고기, 잡채, 계란말이, 김치찌개. 어머니, 이거 다 직접 하셨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 온다는데 대충 할 수 있나? 며느리. 설아는 그 단어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 민우가 저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봐. 이미 며느리나 다름없지. 민우가 부끄러워했어요. 엄마, 그만해. 뭘 그만해. 빨리 결혼해라. 내가 손주 보게. 설아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분위기가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설아야, 북쪽에 가족은 없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병으로. 그랬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여기서 새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설아는 민우를 봤어요. 민우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가족이야. 힘들면 언제든 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설아도 눈물이 흘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설아가 말했습니다. 민우 씨,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시다니. 민우가 차를 세웠어요. 설아 씨. 네. 당신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용감하고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 부모님도 아신 거예요. 설아는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 씨, 자기 비하 좀 그만해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민우가 그녀를 안아줬어요. 앞으로도 계속 말해줄게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설아는 탈북자 정착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설아는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처럼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들. 저도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적응이 안 됐어요. 한 여성이 말했어요. 저도요. 밤마다 악몽 꿨어요.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설아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민우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모습. 저 사람, 정말 강한 사람이야. 민우는 설아가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밤 설아가 또 악몽을 꿨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대신 눈을 떠서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괜찮아. 꿈이야. 여긴 한국이야. 설아는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목에 걸고 잤거든요. 민우 씨가 있어. 괜찮아. 다시 잠들 수 있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설아 씨 많이 좋아지셨어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셨네요. 그런가요? 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요. 대단해요. 설아는 웃었어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요. 첫 크리스마스였어요. 북한에서 크리스마스는 금지된 날이었습니다. 기념하면 처벌받았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거리에 반짝이는 불빛, 캐럴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뭐예요, 이거? 설아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색 목걸이였어요. 작은 비행기 모양 펜던트. 예뻐요. 당신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하늘을 나는 사람이니까. 설아는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어요. 어때요? 예뻐요. 당신이. 설아는 부끄러워하며 민우를 안았습니다. 민우 씨,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북에 두고 온 사람들 생각하면. 미안해서. 민우가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게 최선이에요. 그게 아버지도 원하셨을 거예요. 설아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딸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설아는 민우의 품에서 울었어요. 고마워요. 민우 씨. 당신이 있어서 제가 살 수 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살아서 와줘서.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불빛 아래서 오래도록 안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설아는 한국에서의 첫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소원이 뭐예요? 민우가 물었어요. 설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대로요. 이대로? 네. 당신이랑 이렇게 있는 거요. 평범하게, 행복하게. 그게 제 소원이에요. 민우가 웃었어요. 나도 같은 소원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요. 네. 평생. 새해 첫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설아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자유, 사랑, 행복, 모든 게 여기 있었습니다. 설아는 군번줄을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저 행복해요. 정말로. 민우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새해 첫 해를 맞았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
1년이 지났어요. 설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 자신감 있는 목소리. 처음 왔을 때 떨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오산기지 강당에서 공군 행사가 열렸어요. 리설아 자문위원님을 대한민국 공군 명예고문으로 정식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설아는 단상에 올라가 임명장을 받았어요. 객석에서 민우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민우가 엄지를 들어 보였죠. 설아는 웃었어요. 여기까지 왔어. 진짜 여기까지 왔어. 행사가 끝나고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명예 고문님. 그만해요. 부끄럽게. 부끄러울 거 없어요. 당신이 해낸 거잖아요. 설아는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진짜로. 우리 오늘 특별한 데 갈까요? 어디요? 민우가 미소 지었어요. 따라와요. 민우의 차가 멈춘 곳은 오산기지 활주로 끝이었어요. 여기가 왜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1년 전 오늘이에요. 네. 당신이 착륙한 날. 11월 20일. 설아의 눈이 커졌어요. 벌써 1년이나. 여기서 당신을 처음 안았어요. 기억나요? 설아는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떨리는 다리, 쏟아지는 눈물, 그리고 달려오는 민우.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민우가 설아의 손을 잡고 활주로 위를 걸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예쁘다. 설아가 중얼거렸어요. 설아 씨. 네. 민우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설아를 마주봤어요. 나,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민우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설아는 긴장됐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우가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 씨? 설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민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었어요. 반지였어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설아 씨.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담장에서 눈이 마주쳤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느꼈어요. 민우도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이 하늘을 건너올 때 레이더로 지켜보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제발 무사히 오라고. 제발. 민우 씨. 그리고 당신이 왔어요. 여기로. 저한테로. 민우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설아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질문할게요. 민우가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리설아 씨, 저와 평생 함께 하늘을 나는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어요? 설아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민우가 기다렸습니다. 설아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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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설아가 민우에게 뛰어들었어요. 민우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민우가 반지를 설아의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사랑해요, 설아 씨. 나도 사랑해요, 민우 씨. 두 사람은 석양 아래서 키스했습니다. 활주로 위에서 1년 전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3개월 후 결혼식 공군 예식장에서 열렸어요. 두 사람 모두 공군 예복을 입었습니다. 설아는 거울을 봤어요. 흰 드레스 위에 공군 장식을 단 모습. 이게 나야? 문이 열리고 민우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예쁘다. 어머니. 떨려? 네. 많이요. 어머니가 설아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민우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행복하게 살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설아는 또 눈물이 났어요. 요즘은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렸어요. 설아가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혼자서.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설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딸 시집가요. 좋은 사람한테. 민우가 단상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아를 보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설아가 민우 앞에 섰어요. 주례가 말했습니다. 두 분은 부부가 될 것을 서약하십니까? 민우가 먼저 말했어요. 서약합니다. 평생 이 사람을 사랑하고 지키고 함께 하겠습니다. 설아 차례였어요. 서약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유롭게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자유롭게. 그 단어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북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 목숨 걸고 찾아온 것, 이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 자유. 두 분은 이제 부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민우가 설아에게 다가왔어요. 사랑해요. 나도요. 키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 부모님, 공군 동료들, 탈북자 친구들 모두가 축복해줬어요.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신혼여행은 제주도였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설아가 말했습니다. 민우 씨, 이제 진짜 자유네요. 네. 우리 함께니까요. 북에 있을 때는 바다 보는 것도 금지였어요. 탈북할까봐. 여기선 마음껏 봐요. 매일이라도. 설아가 민우에게 기댔어요.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야말로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자유롭게. 2년 후, 설아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선서식에 섰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가 끝나고 태극기를 받았습니다. 민우가 물었어요. 기분이 어때요? 설아는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집에 온 기분이에요. 네. 진짜 제 나라가 생긴 것 같아요. 민우가 그녀를 안았어요.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영원히. 설아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항공 교육 봉사를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도 조종사 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열심히 하면 뭐든 될 수 있어. 북에서 왔는데도요? 그래.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 여기선 꿈 포기하지 않아도 돼.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하늘 날고 싶어요. 그래. 꼭 날아. 선생님처럼. 설아는 웃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구나. 어느 날 공군 박물관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어요. 오늘 특별 비행 시연이 있겠습니다. 강민우 대령과 리설아 명예 고문의 편대 비행입니다. 활주로에 F-35와 연습기가 나란히 섰어요. 설아는 연습기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옆에 민우의 F-35가 있었죠. 준비됐어요? 민우가 무전으로 물었어요. 네. 가요. 두 대의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함께 파란 하늘을 가르며 두 비행기가 나란히 날았어요. 왼쪽으로 선회, 오른쪽으로 선회. 완벽한 호흡. 설아는 창밖을 봤어요. 민우의 F-35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민우 씨. 네. 사랑해요. 무전 너머로 민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사랑해요. 영원히. 두 비행기가 하늘 높이 상승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햇빛을 향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와, 멋있다. 저게 사랑이야, 사랑. 설아는 조종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 아버지, 보고 계시죠? 딸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두 비행기가 석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나란히, 영원히 함께. 착륙 후 설아와 민우가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고했어요. 당신도요. 두 사람은 활주로 위에서 손을 잡았어요. 석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말했어요. 우리의 하늘은 이제 시작이에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네. 평생 함께 날아요. 약속해요? 약속?
두 사람은 손가락을 걸었어요.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새장을 부수고 날아온 새. 그 새는 이제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본 영상은 AI 도구를 활용한 창작 픽션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감동적이고 재밌는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